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희렌씨는 말투가 좀 어려. 좀 더 프로다웠으면 좋겠어. 아니면 스스로 이렇게 느끼신 적은요? 할 말은 많은데 맨날 똑같은 표현만 하네. 답답해. 이렇게 답답하고 미성숙한 말투의 특징 3가지, 그리고 이런 말투를 시원하고 명쾌하게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봅니다. 채널 고정! 히렌, 안녕하세요. 히렌츠입니다. 혹시 대부분의 말이 이 안에서 해결되시나요? 헐, 대박. 진짜? 쩔어! 아니면요, 느낌은 알겠는데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긍정적인 감정은 모두 좋다. 헉, 좋은데? 너무 좋다. 좋다로 말하고, 부정적인 표현은 짜증난다. 짜증나네? 짜증나. 짜증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좀 다른 표현을 하고 싶은데 구체적인 실천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른의 어휘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유선경 작가님의 신작 감정 어휘와 함께합니다. 개인적으로 유선경 작가님은 제가 라디오 PD 시절에 읽었던 문득 묻다라는 책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되는데요. K본부 클래식 FM의 코너 속 글들을 꺼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작가님의 글을 보면서 많은 영감을 얻고 또 끄덕였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번 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른의 어휘력 못지않게 우리 감정을 세분화하는 구체적인 표현법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유선경 작가님의 감정 어휘와 함께 미성숙해 보이는 말투의 대표적인 특징 3가지와 이를 개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입니다. 1. 유행어. 특정 표현 남발. 대박! 한마디로 모든 감정을 간편하게 담을 수 있습니다. 유행어 역시 마찬가지죠. 킹받네? 킹받는 상황이군. 킹받는다. 적절하게 쓰면 좋지만 남용할 경우 더 이상 킹받는다 라는 표현 외에는 할 말이 떠오르지 않는 상황이 옵니다. 열받는 감정 외에 또 다른 느낌이 있을 텐데 말이죠. 이렇게 거대한 잔을 보면 여러분은 어떤 말이 떠오르시나요? 네, 앞서 제가 킹받네 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킹받는 잔이군 이라고 말이죠. 언어는 이렇듯 우리의 사고를 제한합니다. 특히 유행어가 그런데요. 다양한 생각, 표현을 제한해버리고 간편하게 대체합니다. 특히 이런 유행어, 특정 표현의 남발은요, 나이가 들어도 잘 고쳐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10대에서 20대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그 당시 쓰던 유행어를 아예 안 쓰시나요? 노력하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는 유행어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헐 대박이 그런데요. 근데 이 말씀은 옛날 사람 인증하는 거. 회사에서 일을 할 때 헐 대박 완전 킹받는 기획인데요? 할 수는 없잖아요. 만약 한 번이라도 사회생활을 하며 내 말투가 어리다, 프로답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다면요. 자주 사용한 유행어, 특히 특정 표현은 지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이런 표현을 빼고 어떻게 어른스러운 표현을 할 수 있을지 두 번째 특징과 함께 그 해결책을 들여다볼게요. 할 말은 많은데 제대로 된 말이 나오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입니다. 2. 한정된 감정 표현. 김영하 작가님이 글쓰기 수업에서 금기시하는 표현이 있다고 하죠. 네, 바로 짜증난다입니다. 이 짜증난다라는 표현으로 인해서 다양한 우리 감정들이 퉁쳐지기 때문인데요. 이런 표현으로는 내 감정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내가 느낀 감정은 짜증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감정을 세부화하면 다양한 마음들이 나오는데요. 언짢다, 얄밉다, 야고르다, 괘씸하다, 구차하다, 째째하다, 노여워하다, 물화통, 다양한 감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표현을 통해 내 감정을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따라서 어른스럽지 못한 말투가 고민이신 분들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것, 바로 감정 어휘의 다양화입니다. 짜증나 다음으로 또 퉁쳐지는 표현이 있습니다. 좋다 입니다. 이 좋다를 빼면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부사를 넣어요. 좋다를 꾸며주는 꾸미모를 계속 넣어서 강도를 조절합니다. 너무 좋다, 진짜 좋아, 완전 좋아 처럼 말이죠. 제 예전 영상 중 매력적으로 말하는 법이라는 영상에서도 그래서 부사를 빼고 구체화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힌트가 바로 감정 어휘에 가득합니다. 먼저 어휘를 다양화하는 건데요. 다음의 표현들처럼 긍정의 감정을 세분화시켜보는 겁니다. 혹시 인상적인 표현이 있었나요? 그렇다면 아래 댓글로 메모해보세요. 기록을 통해서 좋은 어휘를 바로 내 것으로 만드시는 것도
어휘력을 늘리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감정 어휘를 세분화해 보면서 나의 감정, 마음을 조금 더 들여다볼 수 있겠죠.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 바로 내 감정을 똑바로 직시하는지, 이해하는지, 혹은 그게 아닌지일 겁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일지라도 이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더 나은 어른이 되려는 시작이 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좋다, 싫다, 나쁘다 정도로 뭉뚱그리지 않고 기쁨, 슬픔, 분노, 증오, 불안, 기대, 신뢰, 놀람 등으로 구별하고 그에 알맞은 어휘를 붙여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안정되고 후련해진다. 나아가 나침반이 되어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알려준다. 각각의 감정은 내 인생의 징후이며 각기 다른 해석과 해결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작가님의 글처럼 내 마음을 알고 삶의 나침반을 찾기 위해 우리의 감정에 알맞은 이름을 붙여서 불러주자고요. 성숙하지 않게 들리는 말투의 특징과 해결법 마지막입니다. 3. 표현의 단순화. 세 번째 특징은요, 특히 말을 하는 나 자신이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표현이 없나? 말을 하면서도 표현이 지나치게 1차원적으로 느껴집니다. 신나요? 기쁜데요? 이런 단순한 감정 표현 말고도 더 좋은 표현이 없을까 고민해보신 적이 있나요?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을 더 맛있게 말로써 표현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이전 영상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감을 활용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감정 어휘에서는 이를 감각 어휘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크게 그 감각을 온도, 통각, 촉감, 그리고 빛을 통해 표현하는 방법들을 소개하는데요. 표현이 단순하게 1차원적이라면요, 우리의 감각을 표현하는 어휘들을 활용해 내가 느끼는 감정, 감각들을 말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을 온도로 설명해 볼까요? 지금 내 기분은 그럭저럭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를 온도로 표현하면 미적지근하다 정도의 표현이 가능할 듯 합니다. 또 다른 감각을 동원해 볼게요. 이번에는 통각, 아픈 감각을 통해 표현한다면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아프지는 않지만 살짝 뻐근하다 정도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촉감으로 표현해 볼까요? 뻐근하다와 비슷한 촉감 표현, 저는 뻣뻣하다를 골라봤습니다. 네, 어떤가요? 이렇게 놓고 보니 비슷해 보이는 감정들 역시 다양한 어휘로 또 세분화가 가능합니다. 저는 이렇게 쓰다 보니까 느꼈어요. 그럭저럭 나쁘지 않아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감정들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생각보다 좀 뻐근한 구석이 있는데 통각으로는 뻐근하다가 맞겠어, 괜찮은 줄 알았는데 조금 아프긴 하다 라고 내 감정을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감각어를 마음 상태를 표현할 때 적절하게 대체하면 모호한 감정을 선명하게 표현하고 실감나게 전달하는 데 보탬이 된다. 어휘력의 한계로 인해서 답답하셨던 분들, 선명하고 실감나는 표현법 한번 연습해보세요. 이 책에 실린 다양한 어휘들 중 하나를 소개하면요, 뜨겁다, 차갑다로 느껴지는 감각들도 다음의 어휘들로 조금 더 디테일한 선명한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따스하다, 뜨뜻하다, 후끈하다, 미지근하다, 촉촉하다, 상쾌하다, 시원하다, 개운하다, 서늘하다, 쌀쌀하다, 쓸쓸하다, 으스스하다, 시리다. 만약 어떤 표현이 적당한지 딱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요, 감정어휘 속 표현들을 통해 혹은 검색을 통해 유사어 등을 찾아보며 표현을 다양화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말이 바로 나오지 않는 분들은 문자 대화를 하실 때만큼이라도 어휘를 다양화하는 연습을 해보실 것 추천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요, 어른이 되었지만 어른스럽지 못한 말투의 특징들과 함께 이를 센스 있게 바꾸는 방법들을 소개해봤습니다. 정리하면 1. 유행어, 특정 표현 남발, 표현 구체화하기. 2. 한정된 감정 표현, 감정 어휘 사용. 3. 표현의 단순화, 감각 어휘 사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소 어휘력이 부족하신 분들은요, 도서 감정 어휘 속 다양한 감정, 감각 어휘들을 익히며 내 것으로 꼭 만들어 보세요. 평소 사용하는 단어를 하나만 바꿔도 표현이 달라졌다, 풍부해졌다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저부터 모범을 보여볼게요. 오늘도 채널 고정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우리 히릿들, 다정하고 정다운 댓글들과 응원을 보며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면서 미소가 지어지는데요. 이 기회를 빌어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히릿들께 이 공간이 포근하고 따스한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또 고민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반갑게 만나요. 지금까지 히렌추였습니다. 늘 최고 글만 걸으세요. 안녕. 뿅.